자, 나와 너 오늘 세 번째 스터디 시간입니다. 바로 가리네요, 지금. 네. 얼굴 가리네요, 그냥. 자, 박지현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 너 3주차 발표를 맡은 박지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연보와 국어와 나와 너에 대하여 잠깐 얘기하고, 지난주에는 근언어의 앞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언어의 나머지 절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근언어 그 일부에 관련돼서 그냥 짧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시작을 하면은 좀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입장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짧게나마 조금씩 이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지 흐름을 파악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언어는 지난주에 뭐 이야기도 했듯이 낱개의 말이 아니고 짝말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나, 너, 그리고 나, 그것. 그래서 나나 너가 분리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 너가 하나이고 짝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개의 근언어로 모든 존재가 세워지고 모든 관계가 규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너는 온 존재를 기울여서 말할 수 있지만 나, 그것은 결코 온 존재를 기울여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 너는 이 관계는 상호적인 거여서 나 자체란 없고 오직 근언어 나, 너의 나와 근언어 나, 그것에 나가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나, 그것은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나, 너에 있는 너는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너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오직 전체를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만약에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너와의 멀어지게 되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제 설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현재와 관련된, 이제 우리가 이 나, 너와 나, 그것의 그런 근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들을 여러 가지 뭐 차원을 가리켜서 어떤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의 직접성 앞에서는 모든 간접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너가 다른 나의 그것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것의 진정한 경계는 너와 그것, 즉 현재와 대상 사이에 그어져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란 단지 생각 속에서 그때그때 지나가는 시간을 고정시킨 중점으로서의 뭐 하나의 점이 아니라, 또는 겉보기로만 고정시킨 경과를 가리키는 하나의 점 같은 것이 아니라, 현재를 말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내 앞에 너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순간을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그것의 그 대상은 관계의 결여이고 현재의 결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너가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관계는 직접적이라고 했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는. 근데 그 직접성을 세우는 본질 행위에 대해서 감정적인 거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랑에 따르는 감정은 여러 갈래일 수가 있지만 사랑은 하나다. 그래서 감정은 소윤되지만 사랑은 나와 너 그 사이에 생겨나는 거라서 나에 집착하여 너를 단지 내용이라든가 대상으로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나와 너의 사이에 있는 사랑은 하나의 우주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에 관해서 측정하거나 누군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도 맹목인 동안에는 관계의 근원어 나, 너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는 게, 그 국어가 처음에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 질서를 설명하는 명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사실은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성의 근본 형식을 명제화했었었는데요.
이런 그런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를 찾기 위해서 뭐 인류의 시조 아니면은 인간 개인으로서의 가장 태초의 모습을 보면서 나 너의 관계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원시인들은 원초적인 관계 사건에서 이미 근원어 나 너를 자연스럽게, 즉 자기를 나로 인식하기도 전에 그런 관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시대의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사건들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근본적인 성질은 이미 아주 어린 몽롱한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그때는 어떠한 사물도 경험이 없고 대부분 애써서 획득되고 구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때에서 이제 체험되는 관계에서 만나는 너는 타고난 너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너는 관계의 아프리오리라고 하는데, 뭐 경험에서 배우기 전에 선언적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처음에는 나를 먼저 인식하기 전에 나 너의 관계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너에게 이제 접함으로써 나가 생기게 되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주서는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나 너의 관계에서 너는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을 하는데, 그 바뀜을 그런 연속선상에서도 계속 우리는 그 근원화가 짝으로 있잖아요. 너라는 게 짝으로 있는데, 그 짝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곧 나라는 의식이 그때부터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어 나 너의 관계에서 너는 계속 바뀌는데 그의 짝인 나는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나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그때 마침내 나와 너의 맺어짐이 깨지고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서 분리된 나 앞에 한순간에 너를 대하듯이 마주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인식이 생겼으니까 소유권을 얻게 되고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자기를 나로 인식하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세계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기에는 사람은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존재를 지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계를 지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세계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뿐 어떠한 자기를 내어주거나 어떤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너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아무 연관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낱낱이 너는 관계 사건이 끝나면 하나의 그것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낱낱의 그것은 관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것의 세계가 가지는 두 가지 기본적 특권이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의 세계를 거기서 자신이 살아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여기게 만들고, 실로 모든 종류의 자극과 흥분, 활동과 인식까지도 주는 세계로 여기도록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나 너의 관계를 하다가도 너가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존재로 되면은 그것으로 변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세계에서 우리가 대부분은 살아가고 거기에서 어떤 질서나 정립되는 그런 세계로 살아가는데, 근데 너의 세계는 조금 더 혼란스러운 본인이 알고 있던 것들을 깨지게 되는 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안정감에서 벗어나게 되나 봐요. 근데도 사람들이 왜 나 너의 관계를 계속 하다가도 그것으로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도 왜 어째서 사람들이 너의 세계에 머물러 나 너의 세계에 자꾸 가려고 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게 사람의 세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2부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서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 마지막에 네. 굉장히 멋있게 끝내시려고 했는데 약간 네. 좀 말이 꼬였어요. 편집 잘 해주실 거잖아요. 그거 안 돼, 편집하면 안 돼. 이거 편집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아, 그래? 2부를 좀 이렇게 네,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게 딱 해주셔서 네. 아니 되게 그 문장이 너도 되게 이부도 슬펐거든요. 읽었어? 아니 안 읽었는데요. 그럴 리가 제가 제 것도 읽기가 힘든데 지금. 근데 되게 그 문장이 되게 슬퍼서 그 다음에 답이 나오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나오나요? 몰라 안 읽어봤는데요? 자, 뭐 했는데? 발표 안 들으셨어요? 저 없었잖아요. 왜 없었어요? 늦었잖아요. 들었던 척해 좀 들었던 뭐라 척해. 그랬네 이제 마지막. 다음에 이제 스쿨림 할게 보면은 2부에 써있어 사람의 세계.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계를 관계 맺나. 그게 아니 감동적이야. 방송 봐봐요. 아니 그거 좀 진짜. 다시 어디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아. 그 부분 무슨 얘기였나? 55페이지. 55페이지. 네. 이게 이제 그것의 세계 우리가 나 그것 하면서 너는 관계 사건이 끝나면 그것으로 되돌아오고 그것은 그것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세계가 가지는 두 가지 기본 특권이라면서 이렇게 쭉 적는데 중간쯤에 그렇더라도 그러한 순간을 떠나서 이 세계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어째서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것의 세계에 있지 않고 자꾸 너의 세계로 사람들이 가는데 왜 그렇게 자꾸 돌아가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뒤에 제가 그 다음엔 답을 못 찾아서 뒤에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봤던 거죠. 아니 PPT 할 때랑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얘기해? 모르겠어.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봐요. 저기 서 있을 때 여기랑 다르네? 네. 그래 오늘 1부 두 번째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처음에 이제 이 범위를 나눌 때 보통 이제 분량대로 범위를 나눴는데 나누고 보니까 범위를 아주 잘 나눴어. 아니 저는 그래서 읽고 나서 나도.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뭘 해도 있어 보여 이 사람은. 딱 중간, 이 중간 정도 되겠구나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글을 잘 쓴 거야. 딱 그렇지. 중간으로 나눠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잘 나눴다 해줘야지. 여기도 내가 언니 줬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나눠지게 글을 쓰신 거 아니야. 사회생활 못하니? 대표님 뭐 어제 띄워주는데 해왔니, 우리가 사회생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구석이지. 31종 이제 처음에 그거잖아요. 처음에 관계가 있었다. 진짜 멋있죠.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더 멋있어요. 해봐요. 영어로 하면은 안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표현이 저거예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이게 성경 처음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읊어봐요 멋있는데? 문장을. 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맞아요. 아니, 그 구절을. 그거예요. 네 맞아요. 맞죠? 똑같이 아니 한 거예요. 영어로 해보라고. 영어가 멋있다며. 영어로 그 구절이 그건 알려달라고 했더니 태초에 어쩌고 하는 거야. 또 뭐 in the beginning이야. 다음 주에 못 보겠네. 그래서 저도 딱 첫 문장을 읽자마자 그걸 차용하셨구나. 그게 저는 성경을 몰라서. 왜냐면 그게 저도 몰라요. 이제 되게 선언적인 거거든요. 선언적인 거. 그러니까 그때 이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관계, 나와 너라는 근원어에 대한 선언처럼 이것도 딱 선언, 처음에 관계가 있었다. 네. 자, 그러면서 원시인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이들 얘기가 어린이들. 나오죠. 나는 원시인들 얘기하고 읽어볼래. 그 사피엔스 책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원래 사피엔스들이 어떻게 저는 진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철학 관련 책을 처음 읽어보는데 그럼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무슨 어디서 얘기였어요? 만났어요? 그것도 교양서. 들었던 거? 어. 책을 읽었던 게 아니라? 나도 그 책 못 읽어.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았어. 그 책 못 읽어. 아니 좀 읽었다 하지. 칸트 그 책은 못 읽는 책이야. 사람이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야 그 책이.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한 10배는 어려워. 그러면 나는 정말 못 읽겠다. 아니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철학책을 처음 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시는 분들이 좀 황당하시겠어요. 교양 수업 들으시면 돼요. 교양 수업. 괜찮아. 교수님이 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안심할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들은. 안 읽어도 교수님도 추천해 주시지 읽어보라고. 근데 우리는 PPT 자료만 보지.
친절하시다. 시험만 보면 되니까. 아니 근데 하여튼 이거 뭐지? 이 사유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일단은 뭐 이제 부모가 생각한 그런 이제 관계나 이런 인간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해서 어떤 방식일 거다라는 것을 일단은 제안을 딱 하고 그걸 과연 어떻게 입증해 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근데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쩌면 저 그런 느낌 고고학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기원을 찾아가는 그 오리지널. 근데 재밌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학을 안 했으면 난 고고했을 것 같아. 네,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이제 채팅에서 이 선생님이 융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채팅에서 밴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버와 융이 같이 이야기한 게 있다. 사실은 융이 그 인류 고고학도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프로이트도 이제 토템 앤 타부 거기에서도 이거 어떤 그런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통하고 이야기가 됐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사유하는 방식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는 방식이 예전에 써왔던 사람들의 언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생각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31쪽부터 이제 원시인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어린아이들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일단 원시인들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거 보면서 우리 원시인들은 우리 홍철 선생님이 잘 아시는. 사피엔스. 책들이 많아. 사피엔스? 한 말씀 해주시. 아니 예전에 저랑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다 있던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뭐 얘기했어? 그때로 돌아와라. 아니 그 요즘 읽고 계신 책 있잖아요. 내가 뭐 있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아니 발달해 왔는지에 관해서. 아니 그건 아직 이제 읽고 있는 단계고. 그때 얘기한 게 다였나 사만 봐. 남다.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만 남구나 책을. 아니야 지금 읽고 읽었어. 근데 이제 저는 원시인들 이거 보면서 나는 나를 언제 인식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거 같아. 그냥 내가 바로 든 생각은 뭐냐면은 기억이 그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별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았어. 그냥 이렇게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았지. 뭐 근데 그게 아마 좀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 친구 사이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친구한테 좀 심한 장난을 했는데 얘가 나를 때렸어. 근데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어쨌든 나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때 내가 사람이랑 다르구나, 저 사람이랑 다르구나.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난인 것 같은데 얘한테는 그게 안 좋았구나. 그러면서 7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훨씬 전에 하는 거야. 그래? 발달학적으로 훨씬 전에 해야 돼. 나와 너가 다르구나. 그 제3 객관적인 나가 자라나기에는 어린 나이지. 원시인처럼 살았진 않아.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한참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이 많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부버가 이 시대를 산다면 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서양 기준으로 이제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는 서양인들 봤을 때는 원시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사책도 그렇게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인류의 발달에서 집단주의에서, 그러니까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는 집단주의에서 나와 너가 분리되고 나와 그것으로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전체적인 물론 기본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이제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나의 결합과 너의 결합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원시인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와 너를 사실은 이 짝말로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당연한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관계라는 게 개인보다 더 중요시되는 부분들. 여기 우리는 우리라 그러자 우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버가 요즘에 어떤 이런 어떤 문화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봤으면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생각이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 부버도 이게 이제 원시에서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의 틀을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나의 결합, 너의 결합 그 어떤? 그거는 이제 우리라는 그런 관계 자체가 서양 애들은 너와 나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거지. 근데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가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개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눠지면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동등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데 문화인류학 연구의 초기에는 이게 동등하게 별개가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마치 좀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는 게 조금 더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그게 조금 더 발달하면은 나와 너가 분리되는 개인주의 문화가 된다라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의 문화가 약간 좀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미국처럼 됐으면은 그럼 걔네가 열등하겠지. 그렇죠. 빡치네. 벌써? 그러니까 그 서양 심리학에서도 뭐죠? 미분화라는 개념이 되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걔는 다 분리하려고 해. 걔네가 이렇게 미국이잖아 그때. 미국의 역사가 있었어. 아 그래. 걔네 영국에서. 근데 이거는 미국이 잘 생각했대. 너무 시대가 지금. 아니 그게 큰 많이 안 걔네는 유럽 애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워. 맞아. 유럽의 역사 자체가 완전 분화의 분리해야 돼, 역사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러면 이해가 되지. 근데 그 분리의 역사가 사실은 그리스 그 섬 그리스 네. 쪽에서 왜냐면 계속 도시국가잖아요. 그렇지. 아테네 이때. 그렇지. 계속 분리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지켜야 되는 문화였고 이제 동양의 중국의 문화권은 협력해야 되는 문화였던 거야. 왜냐면 섬 문화가 아니라 큰 평지에서 함께 편을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속 재밌네. 싸워. 안 그러면 계속 싸워. 이거 저기 있어요. 그 뭐지? 어디요? 그 니스벳 책 아, 생각의 지도. 책 제목. 동서양의 그 그렇죠, 차이를 그렇죠. 알려준 거. 네. 우리 요즘 너무 책 좀 오래됐나 봐. 요즘 읽어? 보석 팟캐스트 하는데 책 좀 읽으라니. 제가 거의 생물학에 먹칠을 했네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서 이 원시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기본이었다. 어쩌면 꼭 이제 이게 원시적인 것뿐 아니라 이게 인간의 어떤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지? 너무 많이 추리하셨어. 과학적 근거 없이. 당연하지. 그렇게 따지면. 특히 이제 이 원시인들 이 부분에서 여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단어는 문장이다. 이게 이제 인디언들 이름도 그렇다면서. 아니 인디언들 이름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발달 역사가 그래요. 영어의 그 뭐죠? 그 명사 자체는 사실은 명사가 아니라 명사와 동사가 동등한 게 영어의 기본이에요. 영어 명사는 무조건 영어 동사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은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구별이 되는데 서양인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지. 같은 문화여서 이게 지금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인디언들 이름은 뭔데요? 인디언은 뭐 두 발 짚고 일어나 뭐 이런 게 이름이 인디언 뜻이 풀이하면은 그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인디언들 이름에 대한 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많겠지. 많이 알고 있네. 그거 어땠어? 그렇지. 야 그런 거 들으면 안 궁금하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안 궁금했어 어렸을 때. 뭘 들은 인디언이라. 인디언 이름 이런 거 안 궁금하냐? 아니 이름인 줄 알았어. 아무도 인디언 얘기 안 해줬어.
이름에 관한? 어. 이름에 관한 아니, 그가 아니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에 관한 영화는 아니고 어떤 인디언이 나오는 영화인데 얼마 안 된 영화. 아주 옛날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인디언들 그럼 이름이 댓글 남겨달라고 부탁해요. 누구한테? 아시는 분 여기. 한번 해보시죠. 누가 들으면은 아니 나는 책 때문에 어렸을 때 어. 책 때문에 그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이 책 아나 혹시? 몰라요. 늑대와의 춤을. 늑대와의 춤을 들어본 거 맞아. 알지?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은데. 임창정 노래 말고. 사랑할 거야. 아 정말 진짜. 케빈 코스트너. 그래, 케빈 들어본 코스트너 거. 나온 영화. 이거 늑대와 TV에서 춤을? 토요명화 때 해준 거. 진짜 재밌어. 그래. 늑대 형 말. 최근 영화라면서요. 최근 영화 아니야 그거 되게 오래된. 90년대 영화니까 최근 영화예요. 와 장난 아니다. 20년 전이야. 시대를 어디서부터 살고 있는 거야? 시작이 언제야 오빠는? 91년도. 90년도에 나왔다. 그럼. 미치겠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다 커서- 인간의 시계는 20대에서 멈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게 90년대. 다 커서 봤는데. 그래서 내가 와이파이 들여다는 거. 그래 그래, 이거 봤던 거 같아. 이거 유명해요. 이거 네가 우리가 보고 싶지 한번 않아도 봤을 거야 TV에서.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문화차가 있는데 9번은 그 문화차를 좀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죠. 이 시기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문화적 배경이 있다 부모한테는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아니 뭐 알겠어 이 사람이 아시아에 관심이나 있겠어. 아니 이 시대에 아시아에 되게 관심이 많은 시대야. 왜? 이 시대에 신비하게 느껴져서. 신비하게 느껴져서. 뭐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뭐야? 이 시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책을 쓸 때 아시아의 사상을 많이 차용했었어. 융이 그랬잖아요. 융. 융의 사상 자체가 그 고교 사상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중국 책 하나 구해가지고 번역된 거 그런 거 한 번 읽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적고 막 그랬었어. 새로운 근거들이 필요했나 봐. 그렇지. 남들이 당연하지. 가지고 사회하려면 있는 뭔가 어.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 지난주에 이제 이어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한번 철학의 역사를 훑어줬잖아요. 그 얘기가 39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결국은 이제 인식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이제 상담 관점에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주로 이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하지만 부버가 이게 철학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어떻게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39페이지에 있으면서 지난주에 이현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한 거죠. 맞아요. 네. 교양 수업? 그리고 나도 그때 들은 것 때문에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 차이가 느껴지니까. 교양 수업 철학 들을만 합니다, 여러분. 써먹을 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40쪽에 넘어오면 이제 중간 아래쪽에 이제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최초에는 낙원이 있었을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지옥이었을지 모른다. 이 표현 저도 좋았어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또 사르트르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사르트르는 나 잘.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와닿는다. 왜? 맞아요? 웹툰이 있어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 웹툰 재밌어 봐. 무슨 내용인데? 타인이 지옥 같아. 타인이 지옥 같아? 그분 집단 상담 오셔야 되겠다. 메일 좀 보내드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원시인들 얘기하니까 별로 할 얘기들이 없으신가 본데 어린애 얘기할까요? 어린애? 네. 원시도 잘 살았겠지. 사피엔스 열심히 읽었잖아. 어린애들 얘기 좀 합시다. 홍 선생님 늦게 왔으면 얘기 좀 해야죠. 네. 오디오가 비어 자꾸. 맞아요. 잘릴까봐 좀 쫄려가지고. 뭘 잘려? 늦어서 잘릴까봐. 말 안 하면 여기서? 잘려요. 오늘 바로 잘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 네가 출연료 내고 다니면 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이게 심리치료 이론에서는 항상 발달 이론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치료 접근은 아니어도 이게 원시인들 얘기에 더해서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근원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아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심리치료 했던 융이나 로저스랑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그 이론적인 이 나름대로 갖춰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이제 인식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분은 자녀가 몇이나 있으셨어요? 왜? 궁금하지 않나? 그러게요. 근데 아내 얘기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 연구에서도. 어떠세요? 발달 근데 정보 이제,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할 얘기가 많지 않아? 여기서는 뭐 할 얘기 그 국어는 그 나를 인식하기 전에 나 너의 관계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왜 융이랑 국어가 얘기했다고 하면서 프로이트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프로이트 이화수 선생님이 프로이트나? 그렇도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아니 융이 융하고만요. 융하고 로저스하고 굉장히 많은 심리학파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줬더라고요. 국어가? 저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좀 다음 시간에 다 했네. 다 했네. 다음 거 한마디 아니야? 아니, 아? 번역 다 하시고 다 올려주시고 우리 좀 니체님이랑 나비님이 같이 공유한 다음에 그때 지금 저희가 논문을 하나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홍성 선생님이 번역하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버가 융이랑 로저스. 로저스. 그러니까 거의 대등하게 많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았어요. 융이랑 로저스랑. 논쟁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어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 홍성 선생님 번역 시키고 내가 있으니까 잤어요. 그거를 이제 번역하시면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나 시키지 말고. 그래서 그 로저스랑 얘기했다니까 그게 많이 생각나더라고. 아, 첫 만남. 이 부부가 그 첫 만남을 그러면 이게 좀 맥락이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발달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왜 발달해서 보면은 네. 아이가 그 엄마를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다 설명이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그냥 젖으로 얘기를 하고 뭐 행동심리학이나 여기 뭐 다른 부분들에서도 각각이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모는 그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가 엄마라는 존재를 너로서 그러니까 나 너에게 짝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저한테는 좀 그 말도 못하는 영화를 이 사람 그거조차도 사람으로 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나 너랑 아니야. 지금 갑자기 지어내. 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책을 알려드려야 되는 지금 스터디라고. 아니 이걸 보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 아니 처음부터 그거랑 나눠 본게 아니라 약간 그 혼돈 속에서 어쨌든 짝으로만 그냥 인식한 거 아니야? 나도 아니지. 아니 깐는 너가 먼저 있었다는 게 핵심이지. 그치. 나는 일단 너가 먼저 있다. 너에서 분화된 게 나와 이렇게 된다는 나가 거지. 되고 그 다음에 나 그것이 제일 근데 너로서 엄마를 그러니까 맞아, 맞아. 상대를 그랬던 보고 것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용하고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젖을 주거나 나한테 불필요한 걸 제거해주는 어떤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그 대상을 너로서 이렇게 뭐랄까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이 그 뒤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치, 너만 그치. 있다가 그치. 그래서 너는 계속 변화가 된대. 나 그거 나눠 이렇게 있을 때 짝이 있을 때 너는 계속 변화가 되면서 근데도 그 짝인 나는 그대로 계속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가 인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발달 과정을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1세 한 4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좀 돼야 이제 거울에 있는 자기를 자기라고 아이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거울에 누가 있으면은 일단은 그게 자기인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아이들은 그러니까 세상이나 자기는 하나인 거야. 그 전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극만 있는 거죠. 자극과 수용만 있고 자기라는 인식은 없다가 한 1세 중반쯤이 되면 그때부터 이게 나구나 라는 한계들이 좀 지어지게 되는 거겠죠. 좀 표현을 좀 해보자면 그 아이디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울까? 나라는 거를 발견했을 때 그래서 황철 선생님이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몇 살이라고요? 나 지금 7살. 근데 나는 나 느린 거 같아. 나는 TV 볼 때도 나 이 중심으로 하는데 내가 TV를 껐는데
다음 폈거든? 좀 있다가? 근데 내가 본 장면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멈춘 장면에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런다고요? 아니 그게 한 초등학교 2학년 그 되게 너무 신기했어. 아, 뭐야? 그래? 왜 내가 그건 그게 아니라 TV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네가 놀라운 게 아니라 TV라는 프로그램의 속성을 잘 이해 못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TV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TV 아니야. 자체를? 얘 정말 세상이랑 단절되고 야, 살았었나 우리 집 봐요. 그래도 TV 있는 집이었어. 아니 저는 그래서 나만 4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좀 43 아래쪽에 페이지? 43페이지에 성숙한 사람에게는 익숙한 대상으로서 그의 주위에서 논일고 있는 것도 어린아이로서는 애써서 획득되고 구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계속 뭔가를 너를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44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에 환상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 그 정신분석의 이론을 생후 1년 반으로 이제 압축해서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 얘기도 좀 생각이 나고, 또 42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때 미분화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가렛 말러, 이 분리개별화에서도 나오는 얘기들. 이게 사실은 되게 다 비슷한 맞아요. 시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멜라니 맞아요. 클라인이나 마가렛 말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래서 부버가 말년에 이 정신치료 관련해서 미국에 여행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충분히 연결성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영향을 준 거. 모르죠. 원문에는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 어떻게? 어떻게? 부부의 영향을 다 받았다. 이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그렇지.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부부의 영향을 받은 걸로. 그 근데 이분의 말로는 이분의 이 사람들 제목도 다 이유잖아요. 정말 신기했어. 이거 이유. 그래서 난 그거 알고 이거 진짜- 선택하셨나 이 생각이 들고. 근데 다 유태인이잖아 그 사람들이. 융이랑 로저스. 부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왜 부모 얘기는 안 해줘, 걔네들은? 교수들이 모르거든 이것들이. 멍청해가지고. 아니 로저스하고 융들도 내가 공부를 왜안 누구한테 해, 이 배웠다 새끼들은? 이거 얘기를 안 하나 봐. 이걸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너 오래 왜? 보고 싶어요. 오래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너랑 나랑 보겠지. 교수님이랑 안 보는데. 하지 마. 그렇구나. 그럼 이거 응. 그러니까 그 위야, 그 위.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부버가 앞서 있죠. 이 책이 먼저 출간됐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14살 때 이 책을 쓰기 위한 질문을 14살 때 그 질문이 올라왔다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렇게 따지면 아인슈타인은 9살 때 상대성 이론에 대해 생각했대. 그렇지. 그거를 평생 가지고 있다가 답을 뒤늦게 얻는 거야. 그렇지. 대박.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린 뭐였지? 우리 뭐하기 TV가 너는 뭐 지각했지 뭐. 학교도 너 지각하고. 지각했지? 나 지각했대. 그래. 오늘 되게 할 얘기가 없나 봐. 아니 너도 TV 보면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이 나와 너가 다른 거구나 뒤늦게 깨달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45쪽 보면요. 45쪽에 보면은 관계에 아프리오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프리오리가 무슨 뜻이죠? 아까 잘 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경험으로 배우기 전에 선언적으로 갖게 된다고 역시. 하더라고요. 아시네요. 응. 뭐라고? 아프리오. 이게 뜻이 뭐야? 어. 프리오. 아프리오리. 경험 전에. 경험 전에. 경험 전에 선언적인. 선언적으로 사람도 획득한 게 이제 관계의 아프리오리가 타고난 너래. 그러니까 이게 그 나가 그- 인식적 그쵸. 되잖아요. 선언했다고? 아니, 선험적인. 경험 전에. 그러니까 타고나는. 타고나는 태어나는. 타고난 갖고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철학자들은 선험적인 게 뭘까에 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 시간과 공간이 선험적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는 이제 그걸 부정하면서 관계가 선험적인 거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관계 안에 시간이 들어온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부모는. 관계 시간도 인간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이 저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의 처음과 끝도 나와 너의 관계의 시작과 끝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그 죽음까지만 인식하잖아요. 태어나서. 그리고 저희가
뭐죠? 이제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걸 좀 해봐도 집단원이 이렇게 종결을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얄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죽음과 같은 거다. 그런 체험을 우리가 대신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거다. 얄롬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자체를 어찌 보면 이제 죽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개념도 사실은 어떤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 시간의 개념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여기에서 멋있었던 말이 그 현재를 설명할 때 현재는 너가 내 앞에 현존할 때 그때가 관계가 있는 그 시간이 현재다라고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 과거로 결부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거 히어앤 나우의 기본이 된 거 아니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현존이라는 말이 진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계는 이제 선언적인 거다. 그런데 그 4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체험된 관계를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너에게 있어서 내가 선언적으로 타고난 너가 실현되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46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접촉 본능 때문에 너의 힘은 곧바로 발휘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이제 엉겨 붙잖아. 힘든데 부모가 진짜 이제는 안 돼. 내가 아빠 뽀뽀 이러면 맨날 도망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애정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대화가 생기고 이제 이러다가 47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서 사람은 너에게 접함으로써 내가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의미가 잘 이해가 됐던 게 마주서는 너는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사건이 농축이 되면서 그게 이제 계속 또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존재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때마다 자라가면서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머물러 있는 나라는 의식이 그래서 이 짝에서 너를 인식함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뚜렷해지고 그러면서 너를 먼저 인식하고 내가 인식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뜻대로 하면은 내 경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접촉 본능이 나는 우리 엄마면 되고 이제 여자친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상담을 해서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횟수가 많아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니까 애정이 이게 처음에는 그게 분산되기가 힘든데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불과 5년 전에는 관계 맺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지금은 엄청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이 맥락대로 대화가 생기고 그 대화가 생기다 보니까 진짜 너가 더 점점 더 확실히 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전 좀 반대가지고 전 되게 많았다가 상담하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네. 옛날에 주로 술 친구들 지금 우리 또 술 친구들 많지. 저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래? 할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스턴트 때였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탐색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너라는 상대에게도 그러니까 너를 잘 알 수 있어야 사실은 나를 잘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꽂혀 있는 상태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다. 좀 이렇게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모가 얘기한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인 거야. 그냥 나는 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도 본인을 대상화해서 사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계속 상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나한테도 관심이 있는 거고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는 거고 저 상대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건데 이게 우리는 너무 지금 분절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죠. 느끼고 살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좀 시사하고 있지 않나 그거가. 이거에 대한 예가 요즘 핫한 골목 식당이 있어요.
수요일 밤에 하는 백종원? 근데 이제 거기 왜? 피자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알아. 그분이 철저히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이제 백종원이 손님 말고. 네. 그래서 백종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라. 얘기를 해줘도 백종원이 열받았다는. 그래서 결국에 솔루션도 끝났어. 어. 왜냐면 시식단을 해봐서 이제 20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회를 줬는데 말아먹고, 그리고 이번에 또 2차 기회를 줬는데 20명이 왔는데 다 이제 안 한다고 X를 이렇게 딱 하니까 해가지고 백종원이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딱 이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댓글들도 아니 음식 그거 하는 사업 알려주는데 백종원이 가서 상담하고 있다. 아 진짜. 이게 대상이 없어. 음식과 나만 있고 대상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음식은 사실 매개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없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한테 관심이 있는 게 진짜로 본인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부모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살아야 된다. 말하세요. 아니 그 뭐야. 나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버튼이 있어? 말하세요. 근데 일단 그냥 얘기하고 일단 얘는 말하고 싶어. 아니 내가 말하려고 한숨을 쉬더라고. 자신감을 가져. 아니. 부부한테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오늘 발전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부부하고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느낌이 하시죠.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집단을 하다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내가 아니었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건지에 대해서 본인 혼자서 되게 깊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그래서 시기가 있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나 혼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한정적인 거야. 너도 그만 좀 생각해. 너야. 지겨워 죽겠어. 맨날 누가 없으니까 우울하다 너가 있어야 우울하다 내가 문자 보내지 마. 같이 짜증나니까. 진짜 그냥 갈고 싶어 진짜.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그것으로 이용 안 해. 안 해.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본인이 진짜 힘들고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어떠냐 이렇게 해도 얘기를 안 하잖아. 혼자 가시잖아. 아 제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우울하다니 이런 얘기 안 할 때는 막 계속 하면서 짜증내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스플님이 야 너 좀 괜찮니?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안 하잖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했어요? 단절된 느낌이 아니 있나요? 피곤한 게 아니라 얘기 좀 하고. 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하고 거. 싶은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어. 나 좀 얘기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서 저는 그때마다 사람들이랑 관계를 해야 나를 알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근데 저는 해주거든요. 거기 부연을 좀 해주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겠다는 판타지를 일단 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 남자들이 나한테 무섭다 그래. 나 모르겠어. 내가 왜 무섭지? 거울 보여주자. 내가 얘기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섭다고 하면은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내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내가 그냥 좀 화를 낼 때 무서울 수 있구나. 이거를 내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이 보는 나의 관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무섭구나 사람들한테는. 근데 왜 그러면 못 받아들일까? 그게 이제 사고의 한계인 거지. 우리 인간의 사고의 한계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비난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그걸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판타지를 일단 버려야 돼. 내가 나를 사유하고 상대편을 사유해서 나와 너를 이해할 수 있다는 판타지부터 일단 버려야 돼.
그냥 남이 말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좀 오해받는 상황에서 되게 좀 불쾌한 거 근데 같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그렇지, 쉽지는 않지. 왜냐면 이렇게 의도하고 다를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 저 사람이 생각하고 느낀 거에 대해서 그렇지, 일단 받아들여 존중해야 놓고 되는데. 시작을 하자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공감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관해서 일단은 그 상황 속에서 공감하고 그냥 그건 수용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그걸 내가 느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 수용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그때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또 이야기하고 이거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그 있음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이 그게 차이가 있음을 계속 인정하는 거. 맞아요. 이게 사실은 소통의 가장 기본인 건데. 맞아요. 그럼 이거는 상담 장면에서밖에 안 되겠다. 아마 생각해. 이거 현실에서는 안 돼. 어렵긴 하지만 안 되진 않지 않겠어요? 왜 안 될 것 같아? 아니 일단은 이거 내 경험에 비춰서 그러니까 난 무관심하다는 걸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거든. 내가 왜 무관심해? 자상한데. 근데 그래. 여기 옆에 앉은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헛웃음을 친다지. 나랑 관계하는 사람이 다 그러는 거야. 그 나는 진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지들이 과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은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홍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그걸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또 맞다 틀리다 게임밖에 안 되는 맞아, 거야. 맞아. 난 아니야, 넌 맞아. 난 아니야, 넌 맞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서경이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50페이지 중간에 제가 딱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딱 그거예요. 여러 사물은 우리의 너로부터 우리의 그것이 됨으로써 비로소 병렬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병렬의 좌표계를 알지 못한다. 멋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것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런데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맞아. 근데 이미 이런 어떤 비교하고 배열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삼는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로 가면은 그 어떤 병렬 놓고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황철원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든 이현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든 뭐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은 좀 저렇게 생겼고 이 사람은 좀 관심이 없고 홍선 선생님은 좀 지각을 자주 하고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하려면은 같이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지각을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계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지금 설득하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나는 설득됐는데 어때? 안 된 것 같아. 실패.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요 말이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부부싸움을 하면은 자꾸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끝까지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어쨌든 또 이게 살아야 되니까. 맞아. 그럼 이제 생각을 계속 이제 멈추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멈춰질 때는 안 멈춰지지. 생각이 안 멈춰질 때는 자꾸만 비교하는 거야. 나는 이랬는데 쟤는 왜 저러지?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집 아내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러지?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제가 나와 너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나만 결국 괴로워 받아들여야 돼.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을 멈추는 걸 자꾸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일단은 해서? 이제 집단을 하면서 나도 누구랑 와이프가 나를 혼자 자기 생각해서 나를 누구랑 비교하는 건 나도 싫거든.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또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자꾸만 멈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나의 유일한 어떤 내 아내라고. 대체 불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여기서도 부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이제 얘기하면서 너로부터 나가 이제 분화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아보고 길어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는 순수하게 나를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것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야. 한편으로. 왜냐면 아이는 정말
필요의 순수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 비교는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본인의 필요만 있는 거야. 이게 순수한 필요는 정말 인간에게 따뜻한 애정이에요. 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얻을 수밖에 없어. 이런 사실은 순수함의 필요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의 애정이죠. 저는 그 속성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물론 본능적인 거지만 그걸 또 이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이들의 그런 애정은 사실은 순수의 필요만 있다. 순수한 필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면할 수 없는 애정으로 다가오는.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근데 아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조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 왜 그러니? 옆집 아이는 그런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낳아놓고 우리 부모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그거를 순수의 필요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너무 모호하다. 순식간에 그냥 그렇지. 근데 자라면서 내가 발달하면서 너를 그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면서 이게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지. 인간의 불행이. 그래서 그 필요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순수할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 근데 그거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상당 관계에서도 그쵸. 관계만 잘 맺어주면은 그런 이제 순수한 필요를 느낄 때가 없잖아. 그쵸. 그런. 그리고 난 또 어제 또 네. 그거에 대해서 친구 하나가 결혼하는데 아혼수 때문에 싸우더라고. 왜 이렇게 좋아해? 결혼했다. 진짜 좋아한대. 아 아니 나 걔가 그런 거 처음 봤어. 아 이게 눈이 울먹울먹 하더라고. 그 내가 아는 그 커플? 아 그 커플 말고 또 다른 이제 다른 커플? 아는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만큼 해주는데 얘네 부모님은 이 정도다. 뭐 이런. 진짜. 그래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해? 부모님이 싸워야지. 아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싸우질 못하고 혼자 참는 거야. 남자의 자, 그래 오늘 1부 이제 후반부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제 벌써? 느낀 점, 또 책에서 읽으면서 했던 점 이렇게 얘기를 좀. 얘기가 많은데. 저는 54쪽에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런 말이 있어요. 5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그대는 그 세계를 향하여 너라고 부르면서 그대를 그 세계에 준다. 그리고 그 세계는 그대를 향해 너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그대에게 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너라고 부를 때 나를 그 상대에게 주는 거고 또 그 상대도 나를 너라고 부를 때 이제 상대를 이제 저에게 이제 준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세계에 대해서는 그대는 다른 사람들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대만이 홀로 그 세계와 함께 있다. 되게 로맨틱해.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아무리 이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모라도 사실은 아이에게는 그 부모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꼭 아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봤던 뭐 영화기도 하고 우리 일상에 되게 많이 있는 그 영화는 이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인 이제 그 사람만 만나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계속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 마츠코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너 미쳤냐, 너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츠코가 울부짖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 그런 표현이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데 너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난 아무도 없다. 그래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화 보면 진짜 엄청 어려운데. 난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는 최근에 봤거든.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는 폭력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금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어떤 지켜야 되는 건 분명하기는 하지만 뭐 그 원칙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어떤 나만의 어떤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 상태에 물론 이제 심리 상태에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정상과 이상을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이제 와닿고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세계와의 관계를 이제 상담자가 이렇게 좀 다가가려고 해보는 게 이런 게 이제 공감이 아니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작가님 같다. 그럼 15권이나 쓰신 분인데.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 15번을 어떻게 써? 지금 기계적이야. 홍보 시간이에요? 안 가져왔어요? 책? 네, 안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가져와. 안 하셔도 되나 홍보 좀 봐. 해줄게. 도와줄게. 자, 저 할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인데요. 저는 52페이지에 좀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대의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간에 그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냉담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세계는 자기를 그대에게 내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음 줄에 다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가면은 그 세계의 확실성이 그대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 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좀 만난다는 건 아까 이제 누나 선생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제가 이해할 수 있거나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이나 생각이 있고 그거의 일부를 저희가 조금 보고 그걸 그냥 이해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조금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감정과 생각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만 나라는 자체를 누구의 말 그대로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거나 누구의 소유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만이 우리를 이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이 말이 그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런 예를 좀 들어주셨지만 학대받는 아이들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다가 아이들을 좀 만났을 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아이들을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학대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울려고? 휴지? 아니 괜찮아? 요즘 힘들어? 울컥울컥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관계를 끊어낼 때 그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이더라도 그게 과연 그 아이와 부모에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 아이와 부모에게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를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걸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계속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러고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러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그거 판단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싶은 일단 마음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마음이 먼저인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의 이야기나 노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옳다 그르다를 내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좀 부모의 생각이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좀 그 트라우마 관련된 어떤 미국의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그 집단들을 좀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아이에게 영향을 안 좋은 걸 미칠 만한 양육자가 그 양육자한테 밑에서 새끼를 키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떨어뜨리는 게 나은 건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양육을 못하는 원숭이에게 연대가 책임을 져서 다른 원숭이들까지 같이 협동을 해서 키우는 게 더 나을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결론을 낸 게 함께 하는 게 더 낫다. 아무리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양육자더라도, 그러니까 보호자더라도 자식과 함께 존재하게 뒀던 게 떨어뜨렸던 원숭이 새끼보다 훨씬 더 자원을 더 많이 갖는다. 대신 그때 또 좋았던 점이 다른 원숭이들이 이 부모가 새끼를 잘 돌볼 수 있게끔 케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연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가정에 뭔가가 위기가 있다면 그거를 각자를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투입을 해서 그 가정이 잘 꾸려나갈 수 있게끔 계속 관심과 돌봄을 지속적으로 줘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 뭐 시스템을 계속 키워가려고. 그게 옛날에 우리 전통 문화였잖아. 그렇죠. 같이 다 같이 키우는. 그렇죠. 그렇지. 나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나 우리 옆집 아줌마가 데리고 가서 뭐 밥 먹이거나, 그러니까 그 이게 아파트 그런 거 단지가, 있죠, 그런 거 있어. 아파트 단지가 그래? 같이 키워줬어요. 맡아주고 이런 거. 나타주고. 나 혼자 있을 그렇지. 거를 알고 이렇게 데리고 가거나 맞아, 이렇게 맞아. 연락을 미리 취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가장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옆집 아이 이제 좀 밥 좀 먹이실 수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기 문제 되면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하셔요. 아니 너 아니 얘기 다 아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 아니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얘기. 짧게 하세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여기서 52페이지 아까 유아수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대는 그 세계,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끝에쯤에 그대는 그 세계가 없으면 삶은 지탱하지 못한다. 그 세계의 혹실성이 그대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랑 또 연결돼서 49페이지에 보면 제가 되게 멋있었던 게 다섯 번째 줄에 그는 배타적인 감정을 오직 관계에 있어서만 찾을 수 있으며 우주적인 감정은 오직 관계로부터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그 세계의 확실성이 나를 지탱해 줄 거다라는 게 나 너의 관계에서 너가 나를 대할 때 나의 전체를 봐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힘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배타적인 감정,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뭐 비교되거나 뭐 어떻게 뭐 나를 재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 전체를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건 불안하지만 그 관계의 확실함을 그러니까 버팀목으로 삼아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 너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확 와닿았었거든요. 예전에 그 누사 선생님이 끝났어? 원숭이 때가 딱 좋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만할까? 짧게? 지금 되게 피자집 같아. 아 참아야겠구나. 안 봤어. 미안해. 두갈식으로 해, 두갈식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참 느끼고 있습니다. 너로 대하는 그 관계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얄롬의 사랑의 기술 책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읽었었는데 사랑이기 전에 에리 프롬이거. 아주 끊어. 그래서 그거 읽을 때는 좀 들어줘. 읽을 때는 나 진짜 자판이 형 지금 안 듣고 읽다 싶은데 보니까, 받아들였어요. 네. 아, 좋았어요. 편집 거는 자기한테 줘. 다 했어요? 네.
그거 하면은 47페이지 이제 그 점점점 그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너에게 접함으로써 나가 된다. 이 내용을 놓고 그냥 여태까지 다 얘기했던 거야 한쪽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면 자기가 정말 수학을 잘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너를 계속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아까는 이제 이 혜영님이 정답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정답은 없고 계속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 나를. 그래서 너를 계속 접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게 이제 삶의 여행이 아닐까. 파이팅. 끝. 좋네요. 영천하네. 역시 엄청나세요. 너를 만남으로써 나를 찾아간다. 네, 저는 48쪽에 맨 밑에 쪽에 세 번째 줄 보면 이제 나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물 앞에 서게 되지만 그런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서 그것들과 마주서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객체가 되게 하는 확대경을 가지고 낱낱이 사물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쌍안경을 가지고 멀리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을 하나의 풍경이 되게 한다 라는 말에서 정말 많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낱낱이 보거나 아니면 멀리서 그냥 풍경처럼 바라보거나 관계로 접촉하고 그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대상은 저 이런 생각 했어요. 나를 보기 위한 하나의 거울, 아까 거울 얘기했으니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나를 보게 하는 거울로만 보지 저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저런데 그러면서 아니면 왜 쟤는 저러지? 그러니까 그게 왜 쟤는 저러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만 생각하는 그 관계 속에는 오로지 나만 있고 저기에는 거울만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네. 그 소개팅하거나 선보러 갔을 때 이러니까 이제 쉽지 않지. 어쩔 수 없지 처음. 아니 그거 쉽지 뭐.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관계를 나눠 관계를 할 수는 하자 없어요. 하는데 가니까 뭐. 내가 실수를 했구만. 머리채를 건드렸어.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부터 중반부터 조금 기분이 조금 그랬던 게 울렁울렁했던 게 엄마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제가 엄마의 관계에서 좀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그걸 너무 공유하고 싶은데 밥 먹으면 해. 네, 뭐 우리끼리 지금 하자고? 지금 해. 지금 하고 있어. 뭐 망설여져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간단하게 어. 두 마디로 하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엄마한테 되게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되게 짜증을 많이 내는데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다가 어머니 한번 뵈야겠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이 얘기 왜냐면 이제 이 두 분 이하수 선생님도 그렇고 성철 선생님도 그렇고 저한테 계속 잘해라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저는 잘해라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고민을 털어놓는 건데 자꾸 나한테 잘하라고만 하니까 진짜 그 말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맨날 이제 싸움 갈등도 하고 막 이랬는데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어때 보였냐 라고 다른 애한테 여쭤봤더니 너는 엄마를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아니 너는 엄마를 엄마로만 보고 있다. 엄마도 사람인데 그걸 알게 된 순간 내가 생각했을 때 엄마니까 엄마라서 엄마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무 그게 당연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되게 답답해하고 짜증하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 좀 더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강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엄마가 오히려 나한테 의존을 하려고 할 때 나는 그게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도 어려운데 자꾸 나한테 어려운 걸 기대하니까 그랬었는데 20년 전에 강했을 거야. 근데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냥 엄마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끝이에요? 무슨 얘기가 안 돼요? 감동적. 감동적. 아니 끝이냐고 물은 거예요.
왜요? 끊으려고요. 네 지각해가지고 계속 기분이 안 좋아. 자꾸 받아들이면 돼. 자꾸 공감받으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는 약간 얼떨떨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엄마는 여전히 계속 뭔가를 해주려고만 했지 엄마 스스로 충분하다고 엄마도 안 느끼고 있었고 저도 엄마한테 엄마 충분해 라고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원하기만 하니까 엄마는 계속 약간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좀 요 영상을 엄마를 보여드려요, 이 부분에. 진짜.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자식이 이런 얘기 해주냐? 그러니까. 멋지네. 네. 그래. 네, 우리 나비틀님이랑 의채님도 오늘 스터디. 네. 31페이지. 네. 31페이지. 처음에 관계가 있다. 네. 이게 아까 성경 창세기에 있는 네네. 말이라 갖다 그러셔가지고. 네. 그 점이 좀 감동이 있어요. 이제 되게 성경 되게 싫어하거든요. 처음에 관계가 있다 이러니까 이게 확 와닿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는구나. 네. 너무 좀 관계가 있죠, 대체 이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보면 그 내용도 좀 좋았거든요. 우리는 저 멀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엄마 길을 잃었어요. 하면서 관계를 갖다가 표현하는 식으로 이제 보면 그 원식 거기 주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네.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54페이지에 거기 처음 그 밑에서 이제 그 5번째 그것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아무 영광도 없다. 이 점이 이게 참 마음에 이게 좀 와닿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를 갖다가 맺을 때 이게 뭔가 공간과 시간에 뭔가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냐. 이게 그러면 나 그것으로만 계속 사는데 나 너로 살기 위해서 좀 하는 어떤 그 지침?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나비틀요. 저는 49페이지 아까 박지선 선생님이 했던 부분인데요. 네. 이타적인 감정을 오직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게 들어왔어요. 유아쌤한테 무섭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유아쌤 만나려고 관계에 맺어서 그거를 좀 진짜 관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나비틀님이? 네, 저 비디오 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저 그룹은 가지 말아야 공개 영상 보시면서. 이타적인 감정은 오직 관계에서 그쵸.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 좋네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저희 그렇게 수용해 주셔서. 자, 나와 너 스터디 다음 주가 4번째 주고요. 이제 이어서 일단 이제 2장도 길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